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.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, 요즘 과학계가 이 막말 파문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. 네. 이 저명한 과학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한 말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네. 어떤 막말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요? 네, 이 막말의 첫 번째 주인공은 제임스 왓슨이라고 이 DNA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. 네. 이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돼 있다는 사실을 이 왓슨이 처음으로 밝혀내서 지난 196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. 네. 이 사람이 프랜시스 크릭과 함께 발견했기 때문에 이 DNA 이중나선을 왓슨 크릭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제임스 왓슨이 꼭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. 이 저명한 과학자 왓슨을 다룬 미국 다큐멘터리가 지난 2일 방송됐는데요. 여기서 나온 왓슨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백인과 흑인의 그 평균 IQ에는 차이가 있다. 예. 내 생각에 이것은 유전적인 거다.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또 백인 우월적인 발언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왓슨은 과거에도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. 네. 이 방송에서 질문자가 그때와 생각이 바뀌었냐라고 질문했던 데에다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하고 나서 이 앞서와 같이 밝힌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2007년에 왓슨은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. 이 아프리카의 미래가 비관적이다. 이 아프리카 현재의 모든 사회 정책이 아프리카 사람의 지능이 우리 즉 백인의 지능과 같다는 데 기반을 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거나 아니면 흑인 직원을 다뤄본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.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. 예. 이게 사실 공식 인터뷰는 아니었고요. 2007년 당시에 왓슨이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 당시에 나왔던 말인데 네. 이 왓슨 실험실에서 일했던 여성이 왓슨 부부와 함께 한 1년 정도 같이 지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여성이 왓슨이 이렇게 말하는 걸 녹음을 했고요. 이 말이 영국 언론의 기사화가 된 겁니다. 예. 이 왓슨은 나중에 이 기사를 보고 아차 싶었다고 하는데요. 왓슨은 그때 그 여성이 기자인 줄도 몰랐고 딸 같아서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. 당시 방송에 나와서 뭐 그런 생각, 즉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맞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는 맞지만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힐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. 뭐 자신은 뭐 흑인을 좋아한다. 그리고 이어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그걸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았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사실 이거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해명이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왓슨이 이런 말을 한 근거에는 이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흑인과 백인, 아시아인 등의 IQ 테스트 점수 결과였습니다. 예. 이 당시 흑인의 IQ가 가장 낮았고 이 백인과 아시아인의 IQ가 높았다는 결과였는데요. 이 IQ 테스트가 타고난 지능 등을 재는 완벽한 척도는 아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게다가 당시 흑인과 백인의 성장 환경은 굉장히 차이가 컸죠. 예. 이런 환경적 요소를 다 무시하고 IQ 테스트 점수라는 편협한 점수만 놓고 이런 차이가 유전 때문이라고 하는 건 이 과학의 기본과 굉장히 떨어져 있어 보입니다. 네. 자, 그래서 2007년에 처음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왓슨은 어떻게 됐나요? 이 발언이 파장이 컸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기사 직후 왓슨은 거의 40년 가까이 몸담았던 연구소에서 해고당했는데요. 예. 이 연구소가 미국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라고 하는데요. 이 연구소가 공공 연구기금을 받는 연구소였습니다.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공공 연구기금을 받는 연구소가 왓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있어도 되겠느냐 예.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고요. 그랬을 것 같네요. 네, 이후 왓슨은 대중 강연도 끊겼고요. 재직하고 있던 이 기업의 이사회에서도 쫓겨난 등 거의 과학계에서 퇴출당했다고 보여집니다. 예. 결국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2014년에는 노벨상으로 받았던 메달을 경매에 내놓기도 했습니다. 이때 러시아 부호가 이 메달을 무려 53억 원의 낙찰을 받고서 왓슨에게 메달을 다시 돌려주기는 했지만요. 예. 자, 그렇게 호되게 당한 바가 있는데 얼마 전에 방송된 다큐멘터리에서 또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요. 이번에도 역시나 논란이 컸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는 지난 13일에 왓슨에게 이제까지 부여했던 모든 타이틀과 이 남아있던 명예직마저 박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 연구소가 낸 성명문을 보면요.
이 왓슨 박사가 언급했던 근거 없고 무책임한 내용은 우리 연구소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나옵니다. 또 이 연구소가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된 데는 이 왓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도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건데요. 그 배경에는 이 연구소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어 보입니다. 지난 1920년대에 이 연구소의 생물 연구를 이끌던 팔스 데븐포트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요. 이 사람이 우생학을 믿었습니다. 우생학을요? 네, 우생학이라는 건 이 열성인 사람을 거세하고 우성인자를 많이 가진 사람만 자손을 낳게 하면 인류 전체가 발전한다 이렇게 믿었던 건데요. 이 열성인 사람을 거세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1930년대 나치가 이 우생학을 받아들여서 장애인이나 유대인 등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. 이렇게 과학자들의 잘못된 믿음이 정치에 이용이 되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는지 이 연구소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아예 인연을 끊기로 한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우생학이 가져온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강경하게 대처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. 이 왓슨 외에 과학계를 뒤흔든 또 다른 막말이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에는 인도 과학자들의 막말인데요. 최근 인도 과학회의협회라고 열렸는데 여기서 나게슈와르 라오 안드라데 부총장이 이 컨퍼런스에서 수천 년 전에 인도에서 줄기세포가 연구됐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네, 줄기세포가 수천 년 전에 인도에서 연구가 됐다고요. 사실 줄기세포는 최근 들어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좀 맞지 않는 말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먼저 줄기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줄기세포는 다양한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이 미분화 세포인데요. 이 줄기세포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1908년에 러시아 생물학자 막시모프였고요. 줄기세포 이론이 처음 확립된 것은 이 1961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진에 의해서였습니다.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라오 부총장이 저런 주장을 한 거죠.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요. 라오 부총장은 줄기세포랑 이 시험관 기술 때문에 한 어머니에서 왕족 100명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. 이게 무슨 소리죠? 네, 이게 즉 힌두교의 2대 서사시 중 하나인 마하바라타 신화에 기반해서 저런 주장을 한 거라고 합니다. 네, 이게 신화에 기반한 거라는데요. 인도 인사의 막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날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한 대학 교수가 이 아이작 뉴턴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. 뭐라고 했나요? 네, 뉴턴이 중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. 또 이어서 이 중력파를 인도의 현 총리 이름인 나렌드라 모디파로 바꿔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게 아무래도 성인이라면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강연하기도 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모여 있을 때 5,0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강연을 했다고 하고요. 이 강연 영상은 유튜브에도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정말 사람들이라면 믿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파장은 클 것 같습니다. 어떤 결과를 나왔나요? 네, 인도 내에서조차 매우 큰 우려를 표하는 그 성명문들도 발표됐는데요. 인도 과학회의협회 사무총장이 우리는 그들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면서 이 책임 있는 이들이 그런 종류의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네, 인도의 한 교육단체도 성명문을 냈는데요. 이 학술계 대표 인사들이 그 같은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. 이렇게 저명 인사나 단체가 입장을 밝히는 건 이런 비과학적인 발언들이 이 인도 정치계에 잘못 이용돼 왔기 때문인데요. 바로 힌두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목적입니다. 이 인도 과학자들이 신화 속 이야기를 이 현대 과학과 연결짓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. 지난 2014년에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인도 국민당이 집권한 이후 그 정도가 심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요. 그렇군요. 네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생학이 나치의 인종 학살에 이용됐던 거를 보면은 이 과학자들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과학이라는 게 가치 중립적이고 또 보편적인 학문이잖아요. 그 차별적인 생각이나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깔린 그런 발언들 더더욱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